이제 UI 컴포넌트, 리스트 컴포넌트, 그리고 데이터까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컴포넌트들과 데이터를 모아서 페이지 컴포넌트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는 우리가 만들 미니 블로그에 사용자가 처음 접속했을 때 보게 될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게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리액트에서는 페이지 또한 하나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에서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버튼과 글 목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VS 코드에서 페이지 폴더에 mainpage.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메인페이지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코드를 보면 앞에서 만든 버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글 작성하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구현하고 있으며 앞에서 만들어둔 포스트리스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글 목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을 위해 리액트 라우터 돔에 use navigate 훅을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의 코드는 그냥 만들어둔 컴포넌트들을 모아놓은 수준으로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이 바로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는 리액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길기 때문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 작성을 위한 페이지를 포스트라이트 페이지 컴포넌트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포스트라이트 페이지 컴포넌트도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둔 컴포넌트들을 조립해서 만들게 됩니다. VS 코드에서 페이지 폴더에 postwritePage.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postWritePage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postWritePage 컴포넌트는 두 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의 제목을 위한 스테이트이고 다른 하나는 글의 내용을 위한 스테이트입니다. 두 개의 스테이트 모두 useState 훅을 이용하여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은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글의 제목과 내용을 각각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제일 하단에는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글 작성 버튼을 넣었습니다. 코드가 길기 때문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컴포넌트인 포스트 뷰 페이지 컴포넌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뷰 페이지 컴포넌트는 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글과 댓글을 보여주어야 하며 댓글 작성 기능도 제공해야 합니다. VS 코드에서 페이지 폴더에 포스트 뷰 페이지.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포스트 뷰 페이지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포스트 뷰 페이지 컴포넌트에서는 먼저 props로 전달받은 글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에서 해당되는 글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글의 제목, 내용, 댓글을 화면에 렌더링하게 되고 그 아래에는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와 버튼 컴포넌트를 이용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합니다. 코드가 길기 때문에 총 3페이지에 걸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뷰 페이지 컴포넌트의 소스 코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미니 블로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3개의 페이지를 모두 구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블로그에 필요한 모든 페이지 컴포넌트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페이지 컴포넌트들을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도록 각 경로에 맞게 매핑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탐색할 때 주소 입력란을 보면 사이트의 각 페이지를 이동함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페이스북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접속한 페이지에 따라서 주소 입력란의 경로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인 도메인은 facebook.com이 되고 그 뒤에 따라붙는 /games, /places가 바로 패스가 됩니다.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각 경로에 따라 다른 컴포넌트를 보여주도록 만듭니다. 각 페이지별 경로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리액트 라우터 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은 리액트를 위한 라우팅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우트라는 영어 단어는 노선, 경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라우팅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경로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은 이러한 라우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리액트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사용법을 배운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는 현재 최신 버전인 버전 6를 사용하였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을 이용해 라우팅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컴포넌트는 브라우저 라우터, 라우츠, 라우트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브라우저 라우터 컴포넌트는 웹브라우저에서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여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웹브라우저에는 히스토리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탐색한 페이지들의 방문 기록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이전 페이지가 어디인지 찾고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우저 라우터 컴포넌트는 이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경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츠와 라우트 컴포넌트는 실제로 라우팅 경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라우츠 컴포넌트는 뒤에 알파벳 S가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라우트 컴포넌트를 칠드런으로 가집니다. 라우트 컴포넌트는 라우츠 컴포넌트의 하위 컴포넌트로서 패스와 엘리먼트라는 프롭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스는 경로를 의미하고 엘리먼트는 경로가 일치할 경우 렌더링을 할 리액트 엘리먼트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주소창에 새로운 경로를 입력하거나 웹사이트 내에서 경로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라우트 컴포넌트는 하위 칠드런으로 갖고 있는 라우트 컴포넌트 중에서 현재 경로와 가장 일치하는 경로를 찾아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는 리액트 라우터 돔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라우팅을 구성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만약 경로 값이 없이 그냥 사이트 메인으로 접속하게 되면 인덱스라는 프롭을 가진 라우트로 라우팅 됩니다. 여기에서는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가 렌더링되어 보이게 됩니다. 또한 /places로 접속하면 place 페이지 컴포넌트가 /games로 접속하면 게임 페이지 컴포넌트가 렌더링되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우팅 구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페이지 간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는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 use navigate라는 훅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페이지 컴포넌트들을 보면 이미 use navigate 훅을 사용하여 페이지 이동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코드와 같이 말이죠. use navigate 훅의 호출 결과로 나오는 navigate 함수의 파라미터로 이동할 패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리액트 라우터 돔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